안녕하세요. 8월의 첫째 날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상황이 엄청나게 좋은데, 정확하게 7월 FOMC가 끝났죠. 이 이후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최근 금리는 동결이 맞거든요. 그런데 금리나 이르면 9월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분명히 최근에 이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9월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인증 도장을 땅땅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게 이 뉴스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짚은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물가 그리고 고용, 요게 조금 이제 강조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가는 최근 좋은데 고용이 또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예상치보다 안 좋은 이 고용의 숫자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이 ADP 전미 민간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연준의 주요 목표는요, 1순위는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거기도 하지만, 이걸 지켜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를 완만하게 유지하는 거, 이걸 핵심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가가 잡히고 달러의 가치가 지켜지기 시작했는데,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면 이를 살리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금리 인하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가 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나온 내용들 자체가 기대감을 키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고의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8월 달에 발표될 각종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9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을 100%인데, 지금 이 다음을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 했을 때 12월까지 금리를 두 번 인하할 가능성은 90%가 지금 훌쩍 넘어선 상황이고요. 세 번 인하할 가능성 63% 수준까지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있을 11월 FOMC, 12월 FOMC까지 쭉 한번 요 분위기가 유지되는지 지켜보시고, 만약에 유지가 되는데 물가가 계속 잡히고 미국의 고용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내년 금리 인하도 연이어서 진행이 되어서 현재 5.5인데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3% 아래까지 금리가 순차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향후 여러분들의 전략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군다는 건 호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거든요. 돈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다 보니까 채권, 돈 계속 들어오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주들 미래에 대한 배율을 끌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AMD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반도체에서 다시금 수급을 끌어모으면서 최근 하락했던 거 죄다 좀 다시 반등시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반도체 업계도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부장 쪽은 우리나라 쪽의 주식도 무조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했을 때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91달러로 플러스 4.26%, 얘도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채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달러는 당연히 이와 반대로 약세, 그리고 금 가격은 이 중동의 불안 때문에 상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이것 말고도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메타 매출 4분기 연속 2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AI나 이런 쪽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직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확실히 이게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럼 결국에 이런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잖아요. 거기다가 성장까지 굉장히 많이 하는 만큼 데이터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AI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니즈도 커지게 될 텐데 그게 지금 첫 번째로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퀄컴이 여기에 반응해서 쭉 성장하는 모습 보여지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쪽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반기 AI 가전 특수 요거 기대된다라는 내용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의 확장도 같이 한번 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요즘에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정작 안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의 배터리지, 전기차 전체로만 놓고 본다면 저렴한 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전장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게다가 이 전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기존 내연기관이나 가릴 것 없이 다 이렇게 파고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좀 갈라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드디어 이쪽도 이제 합병 얘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서두르려고 하는 걸까요? 금리 인하 진행되면 제약 바이오,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서 괜히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조금 저렴한 순간에 모든 걸 다 완료를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를 시장의 기준으로 다른 제약 바이오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센터 관련해가지고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해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거래가 많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되면은 경기 살아나면 물류센터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관련 엮여 있는 종목들 또 한번 꿈틀거릴 수 있겠네. 네,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 역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1일, 이제 8월 첫째 날 한번 정리를 끝마쳐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잠시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AI 온 디바이스 이런 거 좀 알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참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자리가 그래도 잡히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4세대 원전의 고온 가스로를 민과 관이 함께 만든다. 자, 그랬을 때 요 가스로 같은 경우엔 당연히 가스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앞서갈 수 있잖아요. 했을 때 두산이 여기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가스 터빈을 사용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한국에서 유일이거든요, 유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섯 손가락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특정 기술력이 필요한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원전 주기기 납품처럼 두산이 이 역시 독점으로 꾸준하게 관에 이렇게 납품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술을 못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두산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두산 입장에선 무엇이다? 가만히만 있더라도 성장하는 게 보여지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SMR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뜨거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SMR 두산 어떤 상황이죠? 요즘에 유럽 쪽 이야기가 전부 대형 쪽이라 그렇지 소형 원전도 되게 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러한 섹터인데 한국에선 두산이 이미 공장 건설에만 1조 원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건설 비용으로만. 그러면 현재 타이밍에 이만큼 돈을 쓴 기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작 관련해가지고 한국이 신뢰도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당장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있죠. 여기
폴란드 일거리 따냈는데 자기들 납기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한국에 하청 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마찬가지로 소형 원전도 엄청나게 깐깐하기 때문에 이왕 만들 거면은 막 느려지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이렇게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역시도 미래 가치로 결국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지금처럼 이 밥캐 쪼개듯이 SMR 부분만 쪼갠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면은 이쪽 섹터가 커지는 만큼 결국 두산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요거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요걸로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것이고 기존에 전력망을 공급하기 힘들었던 데에도 이렇게 깔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두 번째만 하더라도 이거 신규로 깔리는 거다 보니까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부분이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전 세계 화력 발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몇 년 건설해서는 이거 다 대체도 못한다.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대체 못한다 하더라도 두산의 핵심 기술력 중에 하나가 이 화력 발전을 비교적 친환경적으로 짓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또 매출을 올릴 수 있어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평가를 하시면서 뉴스 되게 좋은 부분이었네. 요거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요거 큰 이 요소는 뭐였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우리가 됐죠. 근데 기대감도 같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도를 어느 정도 부추겼다.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밥캣이 쪼개지면은 얘한테 악재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떨어지는데 큰 영향이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협에서 이제 본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한번 반응 올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만약에 에너빌리티가 밥캣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다면요. 문제될 건 없었어요. 다시.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악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밥캣의 이 가치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100% 반영이 되었을 테니까. 하지만 밥캣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라면 100%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더블 카운팅으로 인해서 2에서 30%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짜리로 해가지고 로보틱스를 통해서 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여기에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더라도 충분히 90에서 100%짜리 주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악재 맞죠? 근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선 뭐다? 이거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밥캣 주주 입장에선 원하지도 않았던 로봇 주식을 억지로 떠안아야 된다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20에서 30%밖에 인정을 못 받던 걸 이렇게 인정받아서 새 주식으로 준다고?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정 잡히면 그 전에 약간의 기대감 때문에라도 둘 다 받으려고 하는 이들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협상 들어가는 요 내용도 그때 시너지 마냥 엮이게 되면 이거 역시 여러분들 순서를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지금 이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했던 이들도 이번에 반등했을 때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인 쪽이 매수한 물량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매수가 조금 더 남아있는 게 현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외국인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차근차근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이제 다시금 머리를 들리려는 이러한 이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들과 맞춰서 이제 반응하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좀 시간이 길어진다.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엔 여기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죠? 60일과 120일선에 갇혀서 횡보한다면 그럼 굳이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이제 21선. 과거에 이 상황이 왔을 때 여기 21선이 아직 61선 위에 있을 때 돌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파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선까지 가는 경우가 하나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60일은 물론이거니와 볼린저 밴드 상단을 20일 돌파한 이후에 한 번 더 추세가 잡혀서 뚫게 된다면 여기선 볼린저 상단을 못 돌파하니까 그냥 60일까지만 가다 끝났는데 60일과 이 볼린저 상단을 같이 돌파하니까
추세가 잡히면서 추가 상승 나왔죠. 그 이전의 고점을 돌파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언저리까지 가는 힘이 이러한 구간에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기다리다가 여기 이렇게 돌파하고 볼린저 상단 떨어진 것까지 같이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최근 횡보했던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구성해 보기가 좋은 거죠. 그런 다음에 추세 이어진다? 더 가면 가는 대로 두면 되는 거고,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딱 끊기는 순간 비중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로 짚으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원전 쪽이나 뭐 가스 쪽이나 긍정적인 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을 들여가지고 외국인이 컴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기대하자. 그 전까지는 121선 위에 있다면 비교적 여유롭게 보는 거 괜찮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1선 떨어질 때까지 버티고 21선을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같이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타이밍부터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보시고 요때 올라가면 가는 대로 끌고 갔다가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오면 또 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 내일 금요일 하루 남았네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활기차게 오늘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